오랜만에 내일 거사님으로부터 법의 정찬 드시다가 간식 드시는 날입니다. 요즘 오늘 우리 다 아시다시피 이공훈 교도님 부친이 갑작스레 돌아가셔서 어제 저녁 열반 독경하고 거사님 모시고 오전에 발인 독경 마치고 왔습니다. 올 초에 2번 정도 배웠는데 얼마 전까지도 배웠던 것 같아요. 배웠는데 사람 인생이 참 허망한 것 같습니다. 제를 발인식을 마치고 운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으세요? 내가 죽어도 이건 이렇게는 못 살아. 내가 죽어도 이건 안 해. 막 이런 거 없으세요? 내가 자존심에 내가 그렇게는 못 살아. 죽어도 내가 막 그런 말씀, 그런 표현을 하시잖아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죽어도 놀 수 없을까? 죽으면은 내가 놓기 싫어서 놓는 게 아니라 강제로 모든 걸 놓게 만들죠. 그냥 다 강제로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음 가운데 내가 죽어도 못 놓아 그런 것들이 살아생전에도 그렇게 걸리적거리는데 돌아가서까지도 그 죽어도 못 놓는 마음이 돕기를 어려서 천도에 지장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생각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아버님 존영에 명복과 해탈천도를 기원합니다. 요즘 정부가 어수선합니다. 지금 교무훈련 들어갔는데 각 방마다 수의단 선거가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중앙 국회의원들이 뽑힌 후에 그 다음에 종법사님이 이번에 새로 바뀌시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나 어수선하겠어요. 이번 수의단 선거를 보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실력이 있고 진실하다고 꼭 당선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에 당선되신 분들이 교단 행정과 교화를 잘 이끌어가기를 함께 기원해 봅니다. 교무훈련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저번 주 갔다가 화요일날 수요일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단장을 시켜요. 뭐냐면은 그 단장이 뭐냐면은 심부름꾼이에요. 심부름꾼. 우리로 말하면은 그 교무들끼리 이렇게 조를 10명 12명 짜주는데 거기서 이제 죽비도 쳐야 되고 뭐 간식도 사서 날려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과일 나온 과일 씻어 날려야 되고 사회도 봐야 되고 심부름꾼 개념. 그래서 제가 안색이 좀 좋잖아요. 좀 편하게 훈련 나고 싶었는데 그래서 안색이 안 좋아 보이니까 훈련원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작년에도 잘해서 누가 설문지에 참 좋았다고 적어놔서 올해도 또 이렇게 시켰다고 해서 내가 차마 그 말에 거절을 못하고 그냥 수긍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작년에 정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정말 잘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 작년 단 활동 때 단원 교무님들이 좀 참 과묵하신 분들이 오셨어. 말 수가 없으셔. 근데 보통 1시간 반씩 회화를 주시는데 저는 이제 작년에 임시단장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교당이 불시에 빠지시니까 이제 제가 맡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임시로 맡은 거죠. 근데 헐겹잖아요. 저도 준비도 안 됐고 하니까 무조건 말씀이 없으시면 무조건 끝내줬어요. 그러니까 교무님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특히 원로교무님들에서 아마 그때 그 일찍 끝내줘서 좋았다고 막 그것을 써놓으셨는가 봐요. 네. 훈련에는 그 밑에 가로 열고 하는 걸 못 보고 대공교님 해서 너무 좋았다고 그것만 보시고 아마 이번에도 단장을 뽑아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하는 마음이 들어서 상당히 들었는데 마음을 돌려서 생각해 보니까 단장 역할을 하게 되면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청소 하다못해 이제 또 단별로 청소 구역을 주고 식당번호 줘요. 그리고 설거지까지도 않고 이제 자기 식당번별로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공동 작업 또 거기 막 한나절 정도 공동 작업이 있거든요. 그리고 강연 진행하고 회화 진행하고 하다 때 아까 간식에서 또 과일 씻고 모든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훈련에 내가 마음을 이렇게 놓지 않고 챙기게 되겠다. 오히려 그렇게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교무훈련 감상은 어떤 특정한 훈련 중의 깨달음이라기보다는
훈련 기간 중에 단장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단편 느껴진 감상들을 적어놓은 것들이 있어서 해서 그거 위주로 그냥 어떤 일관된 주제는 아니고 이렇게 단편 느꼈던 것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첫째 날 가면은 이제 해제식을 하고 결제식을 하고 그 다음에 단원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회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교무님들끼리라 할지라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요.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훈련 시작 전에 어색하니까 각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 3가지를 써라 그럽니다. 이제 문요리로 자기가 먼저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얘기를 소개를 하게 자기소개를 화정교당 김대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각자 다 하는데 저는 뭘 썼냐면은 이제 3가지를 가장 좋아하는 거 3가지를 써라. 그래서 갑자기 쓸라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그걸 썼습니다. 뭘 썼냐면은 첫 번째로 가장 좋아하는 게 진리나 교리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느꼈던 것들 감각을 이렇게 적을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다 이렇게 적고, 두 번째는 우리 이제 4살 배기 아들 웃을 때 이게 참 그때가 기분 좋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 아내의 웃는 얼굴이 참 좋아서 결혼을 했었거든요. 눈은 딱 붙었는데 웃을 때는 귀여워. 그래서 근데 요즘은 정토가 이제 육아나 경제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좀 미소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책임이 참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탁구를 좋아하니까 제가 탁구채를 새로 러버를 갈아서 그 영구적인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쓰면 갈아야 돼. 그래서 많이 쓸수록 6개월에서 1년 하면 갈아야 되는데 새 걸로 갈아서 새 걸로 치면 첫 번째 칠 때가 제일로 좋아요. 기분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그렇게 자기소개를 마칩니다. 그러고 나서 훈련에 임하는 각자의 마음을 얘기해라 그럽니다. 예. 왜 원사님 뭐 마음에 안 드세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각자 내가 이번에는 좀 쉬어야겠다. 너무 지쳤다 삶이. 아니면 나는 이번에 특급을 받아요. 특급이 뭔지 아시죠? 한 번도 빠지지도 않고 결속도 하지 않는 거 거기서. 예. 좀 독한 분들이 가끔 계셔요. 저는 좀 여유와 덕을 내가 조금 생각을 해볼 시간을 갖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고 또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요즘 정토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유와 덕이 없는 저의 모습을 가끔 보게 된다고 해서, 마음 공부하고 수행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마음 공부해서 덕을 보자는 거잖아요. 누구 뭐 덕 보자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덕을 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의 결과는 내 스스로 볼 때 여유가 좀 있어야 되고 바깥으로 덕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저를 보니까 스스로 좀 각박해. 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외부로 좀 부덕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는 계기로 이번에 훈련을 삼아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각자 교무님들끼리 그런 이제 첫 모임 회화를 마치고 나면 바로 교정정책을 교정원에서 원불교 행정을 집행하는 교정에 나와서 우리 교정원에서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쭉 복지는 이렇게 하고 교환은 이렇게 하고 이제 교정에 대한 어떤 목표를 쭉 발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맨 처음에 교정정책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주제 우리 화정교당 다진처럼 주제가 나와요. 어떤 주제가 나오냐면 행복한 공동체 또는 그 다음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당. 그러니까 교정정책이 이제 발표가 끝나고 나니까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냥 교무님들 들어간 작년하고 별 차이 없어요. 대동소이해요. 근데 한 교무님이 갑자기 선배 교무님이 손을 딱 들고 나서 아니 행복한 공동체라고 했는데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당 그러는데 그 선배 교무님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교당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들어봤더니 아니 가족들끼리 우리는 행복한 공동체야. 우리 소통하고 공감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하고 사느냐.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미 그 가정은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 교단은 행복한 공동체가 아니고 소통과 공감하지 못하는 교단이라고 하면서 강력히 비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범상이 들었는데 좀 까닭이 있는 말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거와 연관해서 둘째 날 종법사님께서 이제 훈련 법문을 해주세요. 꼭 오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재밌는 말씀 딱 두 가지를 하셨어요. 교무들이나 세상 사는 사람들이나 마찬가지로 혼자 살면은 외롭고 둘이 살면 괴롭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또 더 멋있어요. 뭐냐면 소통하려면은 고통이 따른다 그러시는 거예요. 고통 왜 그 다음 말씀이 내 것, 내 생각, 내 권리를 내려놓고 시간을 내야 돼요. 그리고 배려도 해야 돼요. 또 끊임없이 맞춰야 돼요. 그게 쉽냐 그러는 거예요. 소통하려면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교무님들한테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다들 마음 공부 잘해서 혼자 있어도 좋고 둘이 있으면 더 좋고 그렇게들 살아라 하고 종법사님께서 당부를 하셨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단회활동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 날 단위 때는 회화를 했습니다. 어떤 회화를 했냐면은 우리 소태상 대종사님의 정신을 이 시대에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교무님들끼리 회화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온 그 주제가 대종사님의 정신이 어떠한 정신이 이 시대에 살아남을 것인가. 대종사님이 이 원불교에서 말하는 대종사님의 어떠한 정신이 이 시대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근데 이런 상소문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영주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은 별로 나오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상소문은 우리 교리 따름이거든요. 영주도 우리 교리, 우리 주문. 정말 살아남을 것은 무엇이냐고 세상에서도 공감하는 게 뭐냐. 뭐 법신불 이런당 진리 그것도 우리들 표현이죠. 세상에서도 공감하는 것은 사은은 공감하지 않겠느냐. 나를 둘러싼 천지, 부모, 조상, 더불어 살아 숨쉬는 일체 생명, 그리고 일체 만사, 법률리. 이곳은 호칭은 다르더라도 세상에서 살아남겠다. 두 번째, 무시선은 살아남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민들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무시선은 살아남겠다. 종교를 떠나서 시시때때로 선을 하는, 명상하고 선한 것은 살아남는다. 세 번째, 다른 종교와 차별화된 마음 공부는 살아남겠다. 지금 우리 원불교 마음 공부라는 것이 다른 지금 모든 종교나 명상단체가 마음 공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마음 수련, 마음 비우기, 마음 닦기, 뭐 원불교만 마음 공부를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과 차별화된 원불교만의 마음 공부는 살아남는다. 어떤 정신이 살아남을까 해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가 종교는 노다. 요즘 시대는 종교는 지금 우리 교단을 지켜주는 우리 지금 현재 세대까지는 그래도 신심이 있으십니다. 돌아오는 시대는 심지어 우리 교단 아이들조차도 뭐 너무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명상을 하고 차분해지고 마음 공부 얘기를 듣고 가니까 인생에 도움되니까 나온다고 그래요. 종교는 노, 명상은 예스라는 것들 이미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깨달음은 노. 깨달음 원하지 않아요. 단지 내 마음에 편안하고 삶이 안정되는 정도의 명상이면 족하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깨닫는 얘기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게 교무님들끼리 나온 얘기입니다. 대한성공회 작년인가 대한성공회에서 제가 그 대한성공회 마테오 신부라는 분이 오셔서 특강을 했어요. 교구에서 교무님들 상대로. 그러면서 대한성공회가 실제 등록된 교도 수가 2만 명이래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딱 묻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2만 명인데 나중에 조사하고 자기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봤대. 실제 조사 한 5천 명 정도 되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갑자기 이제 그럼 원불교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면서 자 원불교 출석수가 이제 똑같은 질문 현재 전국으로 볼 때 한 5만 명 정도 된다 라고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수님 그냥 우리 교수님도 생각해 5만 명 정도 된다. 자 그러면 한 좀 내려서 3만 명 정도는 된다. 자 2만 명은 되겠다 아무리 못해도. 만 명?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원티스 송계단을 보면은 전국 2만 명 조금 더 됩니다. 2만 명이 조금 더 돼요. 등록된 교도수는 실제적으로 아예 안 나오고는 말고도 한 5만 명 정도. 실제 등록된 수는 5만 명 정도 된다 해서 그 마테오 신부 그것이 나온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무님들 원불교 교무님들 원불교 교화가 확 발전돼 가지고 몇 년 안에 교도 숫자가 갑자기 막 2만이 5만 되고 5만이 10만 되고 20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무님들 그때 이제 저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었죠. 그런 착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미 그런 착각을 놓았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적인 종교도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향후 10년 안에 모든 기존 종교 한도가 다 바뀐답니다. 해서 각기 신앙을 가지면서 명상 각기 종교 따라서 사은 각기 무시선 각기 무처선을 하는 모든 종교에서 이미 그런 것들을 서로 말할 것이래요. 생각이 많이 돼서 작년에 듣고 말았는데 그런 얘기들이 현재가 그런 시대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결국에는 그런 세상의 이런 세대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라고 나올 때는 우리 이제는 기득권적 종교 논리만 교리만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세상과 가정에서 동떨어지는 교리를 얘기하면 안 된다. 옛날에는 우리 어려운 시절에는 교무님들이 집을 잘 못 가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교탁인 개척기에는 이제 그때는 그게 참 존경도 받고 존중도 받아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제 후배 교무님들만 해도 절대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좀 집에 못 갈 수도 있지 말도 안 됩니다. 가정을 불구하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가정과 삶을 불구하고 깨달음의 어떤 거창한 교리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무들조차도 후배 교무들조차도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읽어주냐로 교리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읽어줄 것인가가 이렇게 세상의 구현이 될 것 같다. 이제 교무님들끼리 나온 얘기입니다. 결론은 없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제 그날 둘째 날 일과 그렇게 회화를 마치고 일과 후에 일기를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음악을 틀어주고 교무님들끼리 이제 일기를 써요. 방에서 쓰라고 시간을 줘요. 근데 이제 교무님들도 좀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안 쓰고 이제 이렇게 방 안에서 회화를 하셔요. 교무님들끼리 각 방마다 교무님들끼리 이제 무슨 얘기들이 이제 도란도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교무님들끼리 대략 같은 연배나 같은 학년끼리 어지간만 하면 묶어줘요. 그래서 부교무들 방 지나가면은 막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막 교당에서 막 시집살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바깥에까지 막 고성이 나서 속았다 막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들어갔다 막 그런 얘기들이 나와. 그러면 근데 또 훈련 끝나면은 다 또 들어가서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보좌교무급 저나 이렇게 제 동기들 이렇게 만나면은 이미 이제 주임으로 나간 친구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중간 보좌로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결혼도 했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 가정 경제 문제, 아이들이 커나가 그러니까 아이 문제. 그다음에 또 바로 이제 제 위 선배들이 겪었던 것들 있잖아요. 이게 5, 6급지 이제 교도님들 한 대여섯 명인데 가는 교무님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임 교무님들 방 보면은 교도님들 숫자 얘기, 거기 교당 몇 명이야 이렇게. 그다음에 교당 크기, 내가 좀 교도 숫자가 안 들어서 좀 신경이 쓰여. 그다음에 어떻게 교화하고 있는지를 좀 들어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썼는지, 법인 열 때는 뭘 했는지 이런 얘기들 하고 이제 나이 지긋하신 교감 교무님들은 조용해요. 그러니까 그냥 일찍들 자시더라고요. 그냥.
그냥 일찍 주무셔요. 그래서 저는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셋째 날도 단 회화가 있습니다. 보은행은, 감사 보은할 때 보은행은 무엇이며 나는 보은의 길을 가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회화를 교민들께 했습니다. 감사 보은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감사일기 쓰시죠? 감사도 두 가지 감사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교도님들. 절대 감사가 있습니다. 절대 감사는 뭐냐면은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존재 자체입니다. 공기, 하늘과 땅, 내 부모, 뭐 당연하게 있는 남편, 당연하게 있는 뭐 잔소리하는 와이프라든지 뭐 하다못해 뭐 일터, 가정, 그 다음에 함께 살아 숨쉬는 개미, 뭐 벌레, 화석도 생명,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까지 저 부교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알아들을 수 있는 일체 이런 마이크 시설부터 만사, 법률, 당연하게 있는 것들이에요. 당연하게 있는 것들. 당연하게 있는 것들, 존재 자체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가 절대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많이 하는 거 상대 감사라고 합니다. 상대 감사. 상대 감사는 뭐냐면 그래도 이거라도 어디냐. 이거라도 어디냐예요. 뭐냐면은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야, 나는 쟤는 저렇게 뭣도 없는데 그래도 나는 이렇게 월급은 적지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어디냐. 그래도 아내도 일찍 이런 분도 있는데 바가지고는 아내라도 있는 게 어디냐. 뭐 하다못해 비교 감사예요. 비교 감사. 그래도 이것도 필요합니다. 비교 감사예요. 근데 이 비교 감사를 할 때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절대 위로 보면 안 돼요. 항상 자기가 밑을 봐야 돼요. 위로 보는 순간 나는 왜 이거예요? 이거라도 어디 갔냐? 나는 이거야. 왜냐면 절대 자기보다 좀 못한 일을 보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이제 나보다 가지지 못한 일, 심지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것일 수도 있거든. 나보다 절대 위를 보시면 안 되고 나보다 못한 것, 나보다 가지지 못한 일을 쳐다봐야 된다는 거죠. 저희들이 흔히 감사일기에 많이 기재하는 내용들 중에 이것도 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온하려면은 먼저 사람들이 감사심을 느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당연한 거죠. 감사해야. 근데 이제 그러지 않고 저처럼 단장 일을 하면서 그냥 하다 보니까 감사심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먼저 따라가고 먼저 따고 하다 보니까 감사심을 느껴질 때도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내가 저 사람 감사한 마음 좀 들어서 그 다음에 뭐라도 손을 넣어주거나 이렇게 보온을 하게 됩니다. 감사심의 천적이 뭘까요? 천적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감사심에 감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 있어요. 천적이라고 해요. 감사심의 천적이 원망입니다. 원망. 그러니까 우리들 마음밭에 불평이나 불만, 자격한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나 그런 어떤 결핍된 마음 상태에서는 그런 마음밭에는 감사 씨앗이 싹을 틔우질 못한대요. 그 마음 상태, 우리 전라도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저놈 싹수가 놀았다 그래요. 싹수가 놀았다.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또 또 그런 욕 아시죠? 싸가지 없는 놈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추나 이렇게 가지를 심고 나면 싹이 터요. 그러면 싹가지라는 건 싹순입니다. 전라도 말로 싹순. 싹순이 노랗다는 얘기는 팔아야 되는데 노라니까 이건 글러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싸가지 없는 놈은 이게 싹순이 있어야 되는데 싹순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들을 때 기분이 나빴는데 이게 상당히 이게 까닭이 있는 그런 욕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까닭이 있는 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에서는 저희가 원망이나 불평 불만한 마음 상태에서는 이 감사의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우님들끼리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스스로 감사하고 화목하고 소통하지 못하면서 감사와 화목과 소통 공합을 말하지 말자. 교우님들끼리 자성의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잠깐 이렇게 산책을 해요. 그 중도수련 가보셔서 알겠지만 산책이 이렇게 아늑하니 좋아요. 근데 중도수련 얼마나 요즘 햇빛이 좋아요. 햇빛 좋고 풀들 정원의 풀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왜
들어간 지 3일 만에 그게 이렇게 어떤 절경이라서 이쁜 게 아니라 소소한 그런 아름다운 화초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아름다울 줄 몰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밥 먹고 나오는 선배 권모 선배님께서 뭐라면 야 세상의 아름다움은 비우고 단순화시켜야 보여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미 자기 생각에 마음이 꽉 차있고 뭐가 이렇게 원망이나 불평이 꽉 차있는데 세상의 아름다움이 보일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는 바가 있어서 형님 말씀이 맞네요. 뭘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왔는지 제가 참 생각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다섯째 날로 넘어갔습니다. 단회화. 이날이 단회화의 피크입니다. 이제 이론상 법어 강연을 해요. 근데 교무님들조차도 뭐 교수님들 이렇게 해야 공부된다고 말씀하시면 교무님들조차도 안 나오시는 분들 계셔요. 부담스러워 막 나가서. 왜냐면 교무님들 앞에서 또 같이 하니까 일상적으로 책에서 나온 거 풀어서 얘기하면 교무님들 안 듣거든요. 그건 이미 후배 교무님들 다 알아요. 다 풀어서 이렇게 그냥 뭐 어떤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미 교무님들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본인들끼리 스스로 딱 느끼고 감각이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은 후배 교무님들한테 부담스러워 그 자리에 쓰기가. 저는 한 조목씩 이렇게 선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우리 저기 주보 앞면에 보면은 우리 이론상 보고 이제 거기서 한 조목씩을 택해서 해요. 저는 그 중에서 이 원상은 이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 부분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귀가 걸려 들어간 얘기죠. 귀가 걸려 들어간 저희 이제 예를 들었어요. 오늘은 이상하게 정토 얘기가 많이 나오네요. 훈련 들어가기 전날에 정토가 좀 심하게 투닥거렸습니다. 이제 정토가 박사는 어렵게 땄어도 널린 게 또 따고 나니까 널린 게 박사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쉽게 안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내년에 저도 임기가 다 찼으니까 이제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어디 선교소 교당이라도 6급지 교당이라도 가게 되면은 가정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죠. 그럼 어때요? 가정 경제와 육아를 홀로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막 걱정이 많이 되는가 봐요. 그래서 요즘 부쩍 들어서 불평과 불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오는 불만 중에 좀 원불교 교무는 결혼하면 안 된다. 남자 교무. 그리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정도 안 했다. 교무님이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안 했다. 남자 교무는 젊은 말이 이 가정이다. 그냥 그런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도 자꾸 들으면 안 좋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특히 제가 마음에 여유가 없고 덕이 좀 없는 상태였는지 참거나 아예 자리를 피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참다 못하고 이제 그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정토 그런 줄 모르고 결혼했어요. 그냥 소리 버럭 그냥 화를 내게 됐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말 이후로 싸움이 더 커졌죠. 어쩌면 교무도 사람인데 교무님들은 싸우면 좀 상당히 불리한 것 같아요. 교무님들하고 우리 교수님 싸울 일은 없겠죠. 우리 교수님 같은. 근데 일단 교무님들하고 싸우면 백전백승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일단 맨 앞에 어떤 말에 한 단어만 딱 붙이면 돼요. 여러 말을 하지 말고 교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자 교무가 돼가지고 마음 공부를 그따위로 했냐. 그리고 또 붙여. 교무가 돼가지고 왜 덕이 그것밖에 안 되냐. 교무가 돼가지고 왜 마음을 그렇게밖에 못 쓰냐. 공부한다는 사람이 왜 여유와 덕이 없냐. 마음 공부를 어디로 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은 교무님들의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막 자존심인데 그 용의 영린 아시죠? 영린 들으셨죠? 용의 비늘이 다 이렇게 한쪽으로 돼 있는데 턱 밑에 하나만 삐쪽 반대편으로 돼 있대서 그걸 건드리면 용이 불같이 진노를 한대. 그래서 막 천둥번개같이 그때는 용이 사람마다 영린이 있다고 그래요. 내 영린을 건드렸다고 해요. 교무들의 마지막 영린이에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독한 분들 아니고서는 저같이 단순한 사람들은 금방 말려 들어가서 이제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근데 화를 내면 어때요? 이제 화를 내면 또 결정타를 날리면 돼요. 한결같이 교무가 돼가지고 그렇게 화를 잘 내냐.
너를 믿고 살았는데 내가 마음껏 뭐참 허망하다. 만약에 여성분들이라면 그때 울어버리면 돼. 울어버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완패입니다. 완전. 근데 제 어머니나 정토가 저한테 주로 쓰는 전법인데 이렇게 싸움이 붙으면은 거의 저의 완패죠. 화만 낸 것만 남아요 나중에. 아무튼 정토가 그리 투닥거리고 훈련에 들어갔는데 마음이 편하겠어요. 저도 마음이 불편하고 속이 뒤엄자리 같아요. 뒤엄자리가 무슨 얘기 아시죠? 옛날 시골에서 보면은 그냥 옛날에 퍼세식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대소변 봉구들 퍼서 음식물이랑 써서 이렇게 두엄이라고 하잖아요. 두엄. 뒤엄자리 이렇게 해갖고 어른들이 속이 뒤엄자리 같아서 속이 안 편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저는 왜 제 귀는 정토의 말을 잘 못 들어주고 듣는 말마다 이게 내가 귀가 거슬릴까요? 제 생각에 저는 정토가 저의 근원적인 거 있잖아요. 아까 영린이라고 말씀드린 것들을 공격하고 비난한다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토는 사실은 그냥 답답해서 불안해서 그냥 들어달라고 그냥 하소연이나 어떻게 보면 불평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귀는 그것을 비난과 공격으로 듣습니다. 말 그대로 내 생각, 내 귀로 그렇게 듣는 거죠. 그러니까 걸려있는 제 귀에 거슬려 듣게 하는 그 이면에 내 이면에 한 생각이 무엇인가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정토가 말한 교무님들의 절름발이 가정구조, 경제나 자주 못 살피고 육아 함께 잘 못하죠. 그래도 화정에 있어서는 제가 좀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도 내가 그랬어요. 상대감사라도 해라. 내가 이게 어디냐. 다른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여기는 그래도 거사님과 교동들이 배려해 주셔서 그래도 늦게 갈 때 했지만 이게 어디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러니까 정토는 당연한 거 아니야? 일반 사람들은 그걸 뭐 당연하게 해요. 그 다음부터 또 투닥거리죠.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정토가 말하는 어떤 불완전한 절름발이 구조가 이게 말은 안 해도 저 스스로 마음 가운데 아킬레스건처럼 제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약점 같아 나한테.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약점 같은 마음이 한 마음이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정토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걸려 들어가요? 내 약점을 건든다 생각하는 거야. 그 한 마음 걸려 있는 마음에 정토가 하는 말이 정토는 그냥 들어달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나는 귀가 거슬러 듣는 거예요. 비난으로 내 귀가 그렇게 듣는 거죠.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수하게 듣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교무가 돼가지고 그 말에 내가 불같이 들고 일어나서 그냥 보라고 화를 내는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나요. 내가 잘났든 못났든 교무로서 열심히 나름 그래도 잘나고 하는데 그런 한 생각이 내 마음에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마지막 나를 건드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무의 마지노선이라는 그 생각 자체를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음에 반응을 해서 정토가 그런 얘기를 그런 마음 자체가 없으면은 화낼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업장업력 말씀드렸죠. 내 내면에 뭔가가 한 생각이라는 업장이 있으니까 바깥에서 업력이 들어오면서 딱 스파크가 업력 업장이 부딪히면서 업이라고 하잖아요. 경계가 경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 업력과 업력이 딱 붙으면서 경계다 소리 나오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거든요. 제 마음에. 그러니까 정토가 교무가 돼가지고 오면은 그 말이 딱 귀에 거슬리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미 한 생각이 그게 틀어 있는 겁니다. 사실 교무로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것도 그게 있나요? 제가 제 생각에 잡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죽어도 내가 이건 그냥 죽어도 그렇게는 못 살아가는 것처럼 저도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거죠. 객관적으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우습기도 하고 저도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제가 제 마음의 내면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듣는 귀가 제대로 듣겠어요? 당연히 모든 것들이 거슬려 듣죠. 우리 교도님들 중에서 이와 비슷한 귀병들이 다 있잖아요.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쵸? 우리 옥타님 말씀하시네. 저 두더지기죠. 두더지기 아시죠? 저거 시방 저거 꼭 놔드리라고 하는 소리네? 그거 있잖아요. 저거 시방 놔드리라고 하는 소리하고 이게 교민들은 무심히 얘기하는데 꼭 가서 막 서운하다고 막 정색하고 그러시는 계세요. 그 수신결에 보면 한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허공꽃이 만발하다는 뜻이 그런 글 아시죠? 티끌이 눈에 들어가면 어때요? 막 눈물 나고 막 어지러지고 막 이 사물이 제대로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이 한 생각이 내 마음에 걸려 들어가니까 일체 육근이 거기에 다 어그러져요. 한 생각이 마음에 걸리면은 저는 듣는 귀부터 어그러졌죠? 일체가 왜곡돼요. 귀만 어그러지나요? 귀 어그러지면서 뭐가 어그러지나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벌써 말부터 어그러지잖아요. 그럼 투닥거리죠. 다 일체가 어그러져 가는 거예요. 단원 중에 서모 부교무 예화입니다.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단원이 끝났어. 이제 강연이 끝났고 단원 중에 서모 부교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부교무니까 이제 2년차쯤 됐어요. 훈련에 왔는데 밥 먹고 산책하는데 갑자기 어떤 주인공이 야 하고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전에 있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냐면은 산책에서 만나서 너무 당황해서 그냥 어떻게 얼지 말고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속된 표현으로 쌩까고 이렇게 갔대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그 당시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리고 이 다닐 때 와서 인사를 안 하는 거에 대해 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말로 마음에도 없는데 인사하고 싶은 마음도 없대. 근데 그래도 저세로라도 인사를 했어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옛날 생각이 나는 거죠. 저도 한 2, 3년 됐나? 학교 다닐 때 정말 이렇게 별로 보고 싶은 이상하게 뭐 같이 일을 하면은 이게 뭐 안 통했어. 이렇게 안 맞았어. 해서 그냥 내가 이제 어떤 마음 들었냐면 내가 이제 교문 나가면은 이제 학교 이제 졸업하고 각기 그 와중에 나왔는데 내가 첫 선배님 만나고 내가 다음번에 만나면은 꼭 이 말을 해줘야겠다 해서 혹시 누구신지 실례지만 이렇게 제가 속으로 그 마음을 다짐했어. 근데 종부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대본 잘 지내서 악수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은 처세로 또 교수님 막 꼭 인사를 했어.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서 내가 아이고 병신 아이고 실례지만 누구신지 했어야지 하고 속으로 중얼거리다 간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세속에 물들어서 혹시라도 막 저런 또 전라도 말로 싸가지 없는 놈 할까봐 그냥 차마 그러지를 못하고 덕줄 인사는 했습니다. 아니 그 원망과 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바닥에 이거 같다. 동전의 양면 같다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동시에 볼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동전을 이렇게 보고 동시에 볼 수 없다. 물론 요즘은 뭐 이렇게 펴놓고 동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펴놓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이 방석이라는 제가 원망과 감사는 한 방석에 앉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원망이 들어오면 반드시 감사가 나가줘야 된대. 그리고 감사가 들어오면은 원망이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 그 서모 부교무나 이 얘기를 들어도 원망과 분노심의 어떤 한 생각이 그것이 한 생각이 걸려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어떠냐? 이제 우리 그 단위해야 결론이 어떻게 됐어? 한 생각이 원망이나 분노심이든 그 한 생각이 걸려 들어가면은 봐도 제대로 못 보고 들어도 저처럼 제대로 못 듣고 이미 원망 부족 지공사는 물 건너갔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론상 법어 때 가장 많은 회화들이 나옵니다. 뭐 저는 강의 다 끝났는데 이제 다른 교무님들이 이론상 법어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는 짚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들이라 적어봤습니다. 아니 이 원상은 그 앞에 한번 보세요. 그 보면은 몸 뭐죠?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쓸 때 쓰는 것이니 원망 쭉 나열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 왜 이걸 다 읽게 하셨나? 그냥 몸과 마음을 쓸 때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 부족한 것이니 그렇게 하면 단순한데 그러니까 이것을 강연 시간만 잡아먹는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강연 시간 잡아먹는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일부러 쓰는 분들도 계셔. 교무님 중에서. 왜냐면 5분 주는데 자 이런 방법을 읽고 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눈, 귀, 코, 입, 몸, 마음을 다 읽으면 어때요? 시간 2분 금방 가요. 그러고 나서 또 제가 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좀 교수님한테 말을 하니까 가슴도 떨리고 막 손이 부들부들 떨려. 그 말하면 또 1분 가요. 그러고 나서 강연 시간만 잡아먹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교당에 와서 이제 훈련 끝나고서 밥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쌀을 푸다가 이제 좀 성급한 드니까 쌀이 툭 흩어졌어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이 흩어진 쌀을 줄 때 주먹으로 주워 담지 않잖아요. 손가락을 펴서 다 세밀하게 이렇게 쓸어 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눈기금 일일이 다 구분을 해놨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각기 그릇 따라 성향 따라서 걸려 들어가는 게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이 걸려 들어가 꼴 보기 싫거든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아까 얘기했듯이 귀가 걸려 들어가는 거야. 각기 또 그리고 발달된 육군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청각이 참 발달된 분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귀는 좀 발달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군대 갔을 때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들어서 고참한테 이제 한쪽 귀를 싸다구를 맞아가지고 지금 한쪽 귀가 잘 안 들리긴 한데 어쨌거나 뭐 우리 원서님이 새벽에 3시 반에 부의금 넣어주세요. 딱 벌떡이라서 확인해요. 1시 반에 뭐 그랬더니 벌떡이라서 확인하고. 각기 발달된 육군이 달라서 상황 따라서 어떤 사람이 먼저 어떤 육군에 걸려 들어갈지 모른다는 거죠. 소원관에서 제 방 4명씩 살아요. 그러면 어떤 통장님은 꼭 방 안에만 들어오면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냄새 안 나? 세 사람은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본인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만 들으면 불안해요. 갑자기 샤워를 다 하고 들어왔는데도. 그러니까 각기 걸려 들어가는 육군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 일일이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대종사님이 자비심이다. 세밀하게 각자 걸려 들어가는 육군을 통해서 세밀한 마음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닌가. 단원들끼리 그런 회화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단원들끼리 나왔던 회화고요. 두 번째로 나왔던 회화가 뭐냐면 무엇이 원망구조고 지공무사인지 지금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교문조사를. 설명은 해줄 수 있대요. 뭐 여기 원망구조 지공무사 배운 교리로 이것이 원만하고 이것이 구조하고 이것이 지공하고 무사하고 설명은 교민들도 맨날 설명하니까 뭐 교리로 설명하는데 참으로 무엇이 원만하고 지공무사한지를 모르겠다. 아니 각자 생각과 그릇 따라서 이제 끝나고 나서 마지막 날 예를 들어서 이제 통닭을 시켜 먹었어요. 통닭이 안 되니까 누군가는 갔다 와야 잖아. 그러니까 우리 학년 미보리가 시켰어요. 돈은 우리들이 내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면서 그래요. 형님들이야 돈 주고 시키는 게 원망구조지만 나는 통닭 좋아하고 싶지 않은데 또 통닭 사러 가는 것도 원망구조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원망구조한데 형들은 상당히 전혀 원망구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 내키는 마음 공부와 원망구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후배 교무가 이제 공동 작업할 때 그래요. 우리 이제 아침에 나가면 청소를 해요. 청소하는데 우리는 화단 풀 뽑기예요. 근데 한 남자 교무예요. 그래서 화단 풀 뽑는데 제가 볼 때 이 친구는 국화하고 쑥을 잘 구분을 못하고 막 뜯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교무 아무래도 이제 쑥이 좀 완전히 커서 국화가 이렇게 피지 않으니까 아주 어릴 때는 좀 큰 차이가 없어 보였고 그래서 그거 아무래도 저도 정확히 명확히 구분이 안 가가지고 그것은 쑥이 아닌 것 같아. 내 느낌이 꼭 냄새도 좀 다르고 뭐 화초류 같은데 그랬어요. 정확히 국화인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한번 주의를 했는데 어때요? 그냥 막 열심히 뽑는 거죠. 열심히 뽑고 나서 뽑고 나니까 너무 깨끗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실수 많이 하거든요. 혼자서 열심히 하고 저도 막 나 혼자 열심히 했다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어쩌면은 우리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말 그대로 자기 생각을 보고 듣고 고통받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그렇게 열심히 자기 스스로 원망 구족한 거잖아요. 자기 스스로 혼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자기 스스로 원망 구족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든 고통과 괴로움,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방에 있던 그 친구가 뭐냐면 한방에 있던 동기경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결국 고락의 답은 자기한테 있다. 왜?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결국 자기 식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식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러면 최소한의 원만 구조하고 지공무상 표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형들은 돈 걷어줘서 그냥 통닭시키니까 동생은 우리는 원만하지 형들은 원만했지만 동생은 원만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정도 표준이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떤 절대적인 진리는 같이는 아니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냐면요. 최소한 조금 서로가 좋아야 된다. 그리고 나는 좋은데 우리 형들은 좋아 그거. 근데 동생은 안 좋아.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나 이걸 통해서 서로 좀 약간은 화합하는 곳으로 조금이라도 나가야 된다. 전부는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통당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삶의 문제에서 그래도 서로가 좀 더 나아진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원망구족으로 나가고 이게 편한가 하고 그냥 다 안 해버릴 수는 없다. 그건 원망구족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서로가 조금 나아지는 쪽으로 이론사 선문의 종지처럼 진급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도 나왔던 얘기가 이걸 통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서로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 그게 그러면 원망구족 지공무사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뭐라고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원망구족 지공무사에 가깝지 않느냐 이렇게 교민들도 답은 못 내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회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5째 날입니다. 전날입니다. 그래서 5째 날은 그 얘기 전에 교민들이 훈련하면 어느 때 가장 교민들이 표정이 좋은지 아세요? 6일째 이제 5째 날에 6일째 공동작업 하는 날이 가장 표정들이 좋아요. 그때는 그냥 너무 표정들이 살아있어. 어느 정도 뭐냐면 교민들이 각기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들게 오다가 마음이 열리고 이제 감성이 좀 살아나. 왜냐면은 첫날에는 서로 눈도 안 마주치고 얼굴도 많이 굳어있어요. 그리고 서로 굉장히 경계하고 좀 조심하고 그래요. 원래 그랬는지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언제부터인가는 모르겠지만 선수진이 서로 경계하고 조심하고 거리 두고 그런 분위기를 좀 많이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생각해 봤더니 왜 이렇게 공동작업 시간에 이렇게 기분이 좋은가 했더니 다들 감성이 죽어있다가 감성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느낄 감자 성품 성자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다가 훈련받고 명상하고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다들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요즘 교화가 안 된다는 병폐 중에 가장 큰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손을 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민들이 감성이 죽어간다고 하는 것도 한 손가락을 차지를 합니다. 우리가 진리는 뭘로 느끼나요? 머리로 느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감성으로 느낍니다. 신심, 공심, 공부심 다 감성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감성이 없는 교리는 죽은 교리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 구분해야 될 것은 진리적인 감성과 그냥 개개인의 자기 생각, 인간적인 감정은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해제 전에 단원들끼리 마지막 소득을 어떻게 훈련 났느냐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훈련 소득을 나누는 시간에서 단원들끼리 이렇게 소통하고 마음을 열고 한 단위가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모두가 단장님 은혜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단장님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막 이런 단위 계속 했으면 좋겠다 막. 제가 그 단원들끼리 너무 좋아하시고 허심탄회하게 각자의
소위와 이런 신병들을 이렇게 나눠주셔서 오히려 제가 단장 역할을 하면서 참 의미 있고 수월했다 이렇게 감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좀 훈련 선불지에 작년처럼 대공교문이 또 뭐 이런 뭐 그런 단장님 했어요 이런 것 좀 안 써줬으면 좋겠다고 그냥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노래입니다. 아시죠? 근데 노래보다 더 안 좋아하는 것이 손잡고 노래하는 걸 더 안 좋아합니다. 근데 단원들이 요청에 결국 단원들과 손잡고 우리 일찍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운수의 정 그 부르다가 이렇게 잘 맞췄습니다. 어쨌거나 교무 훈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훈련 소득으로 제가 그동안 놓친 여유와 덕을 생각해 보며 마음 공부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